황금 돼지의 해 2019년. 이미 지나간 해는 낙장 불입.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합격의 1타 2피로 역전 3골을 외칠 주인공이 될 준비는 되셨나요? 꿀 정보만 모아드리는 성공 취업의 복주머니. 잡정보센터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5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주변에서 정말 비수를 꽂는 말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취준생일 때 굉장히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서 이제 아나운서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주변에 항상 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입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나운서 준비하겠다니까 뭐 개나 소나 다 아나운서 준비하냐 이렇게 말해서 그때 정말 상처를 받고 내가 얘한테라도 좀 이기기 위해서 잘해야겠다 하고 또 멋있게 복수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유진 씨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 저도 있죠. 저는 가장 가까운 언니가 친언니가 너보다 세고 예쁜 애들이 세고 셌는데 너가 되겠냐라고 항상 저에게 상처를 줬는데 그래서 저도 남규 씨처럼 언니에게라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더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언니 덕분에 이 자리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언니 사랑해. 언니가 보고 있지 않을까? 보고 있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도 가슴에 비수를 꽂는 상처되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주옥 같은 알찬 취업 정보들로 오늘도 가득 채웠으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활기찬 취업 준비를 위해서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 통보만 할 뿐 그 누구도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질 않습니다. 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서 이걸까 저걸까 추측만 무성했던 나의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요. 2019년도 상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쭉 함께하는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면접 컨설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FPS 컨설팅의 한정현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쌤, 저희가 2019년 새해가 밝고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네. 2년 만이죠? 2년 만에 또. 저희가 쌤들 뵐 때마다 2019년도 어떻게 보내실 계획인지 계획을 묻고 있는데 정현 쌤은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뭐 저도 올해 뭐 황금 돼지 해라고 해서 저에게도 뭐 황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새로운 어떠한 시장을 좀 개척 한번 해보기 위해서 저도 뭐 스포츠 멘탈 코칭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에 새로 조금 도전을 조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단계고요. 그래서 뭐 스포츠 선수들도 지금 만나고 있고 그리고 취준생뿐만이 아니라 그분들도 그 부분이 딱 끝나게 되면 제 인생을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하고 어느 정도 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제 나름 그 분야의 또 전문가로 한번 자리매김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도전을. 이게 또 스포츠 선수들의 멘탈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최근에 뭐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뭐 취준생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뭐 그 피지컬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완벽하잖아요. 근데 가장 조금 어려운 게 나름 가지고 있는 내가 경험했었던 것들을 정신이 어느 정도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들을 좀 끄집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사실 그쪽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도 많이 갖고 있을 뿐더러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만나볼 분이 어제 또 말씀하시기를 멘탈 잡는 법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도 조금 컨설팅을 해주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면서요. 오늘의 그리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정현 쌤도 한씨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남규 씨를 빼고 저희가 모두 친척입니다. 네, 일가죠. 저희는 오늘 좀 이상한데. 굉장히 소외받는 느낌이. 네, 너무 뜬금없었지만. 또 이번에 새로운 한 씨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럭키 세븐 또 7번째 주인공이죠. 한은지 취업준비생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은지 씨가 어제 첫 출연을 하셨는데 주변에 혹시 친구들이나 부모님이 방송을 보셨나요?
네. 되게 많이 보셨고 반응도 되게 다양했어요. 일단 친구들은 뭐 신세미 캐스터나 한유진 캐스터 예쁘냐, 이남 캐스터 잘생겼냐 이런 반응들이 주로 많았고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고개만 끄덕이면서 그럼 남은 3일 동안도 좀 많이 배워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면접 컨설팅을 받는 날입니다. 어제보다 아마 더 떨리시지 않을까. 어제는 첫날이었고 오늘은 또 면접을 실제처럼 진행해서 많이 떨릴 텐데 모의 면접 준비는 어떻게 잘 해오셨나요? 네. 제가 연습은 했지만 정말 하반기 때 줄줄이 면접을 탈락하면서 시금전폐하고 한 2주 동안 그 멘탈이 많이 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좀 많이 떨리네요. 네. 네. 안 그래도 은지 씨가 본인이죠, 이제 씨. 안 그래도 은지 씨가 어제는 되게 씩씩하게 방송 전에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네. 뭔가 떨리다고 말하는 거를 들어서 오늘은 뭔가 면접 날이어서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힘을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2018년 공채 시즌에도 면접 경험이 여러 번 있으셨는데 본인이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왜 떨어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다면 어떻게 진단을 하셨나요? 일단은 제가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막 당황하면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이렇게 면접관과 약간 탁구공 주고받듯이 이렇게 타이밍도 제대로 맞춰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 퇴사 이유나 이직 이유 등에 같아서 면접관님들을 납득시켜야 됐었는데 그것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보험 산업에 대한 이해도나 제 고민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은지 씨가 어제 방송을 할 때도 그렇고 긴장을 하면은 말이 굉장히 빨라지는 네. 이렇게 후루룩 나오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데 면접 스터디하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지 스터디 같은 걸 해본 적이 있나요? 네. 저는 공채 전부터 면접이 중요하다고 하길래 정말 뭐 PT 면접, 토론 면접, 인성 면접 등의 여러 면접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 빠른 말과 약간 인위적인 듯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뭐 실제 면접에 갔을 때는 은지 씨가 스터디를 하면서 준비했던 기출 문제들이 그 질문들을 실제로 받았었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구글링해서 합격 수기들의 기출 문제를 제가 긁은 것보다 그냥 정말 기본적인 거, 지원 동기, 자기 소개, 뭐 퇴사 이유 이틀 안에서 문제가 파생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은지 씨 같은 경우에는 또 면접장에서 긴장을 많이 하실 것 같고 뭐 많은 분들이 그러겠지만 뭐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지적도 많이 받았었고 그 전달력 부분, 그 부분도 좀 지적을 받았던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대비를 해야 가장 올바른 대비 방법이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사실 면접이 제가 은지 씨한테 질문할게요. 면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은지 씨가 보기에는? 저 면접을 절 네네. 뽑게 만들어야 되는 뽑게 만들어야 된다. 캐스팅자들. 네. 캐스팅 관련된 부분. 예, 우리가 지금 굉장히 자주 보죠. 그런 어떤 상황들을. 근데 면접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 릴레이션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상황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적당히 긴장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 긴장의 그 범위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그 온도차를 내 본인 스스로 평정심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가 아마도 그 상황을 즐기는 데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떨린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제가 은지 씨한테 지금 이 상황이 떨리나요? 떨리지 않나요? 떨려요. 떨리는데 그 떨림이 나에게 뭐 중압감을 주나요? 아니면 기대라든지 아니면 즐거움이라든지 흥분을 좀 유발을 하나요? 후자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대부분 면접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잘 보실 수밖에 없는 게 후자에 관련된 부분을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미지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내가 많이 준비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편안하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이제 경험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사실 나는 그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상황을 좀 나는 여유롭게 좀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내 자신에게 그것도 최면을 조금 걸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은지 씨 같은 경우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면접 컨설팅을 통해서 은지 씨의 궁금했던 점들을 모두 해소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면접 컨설팅을 시작하기 전에 정연 쌤이 아마 은지 씨가 면접 자료를 보내줬을 텐데 혹시 몇 점을 주실 건가요? 자, 뭐 그 합격선이라고 하는 게 통상적으로 7점,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7점 이상 되는 분들이 합격인데 저는 이제 한 5.5, 한 6점 정도. 5.5. 왜 그러냐면 그 뭐 기준을 보게 되면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직무 태스크에 관련된 그 이해도가 상당히 적고요.
그리고 그 이해도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아마도 질문 요지에 관련된 부분으로 끄집어냈어야 됐는데 그게 아마도 면접관에게 잘 전달되지 않았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말씀이 빨라졌다라고 하는 건 사실 그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도 그 내가 내 좌충수를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질문 요지는 뻔한 거 물어보거든요. 시작은 아마 굉장히 유연하게 했을 겁니다. 본인이 이 지원한 직무에 관련된 부분으로 뭐 말씀 한번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을 끄집어냈을 텐데 그 기준 안에서 풀어내는 방법 중에 내가 이거는 조금 꼭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도 아마도 그냥 나와서 그 상황을 아마도 썩 편하지 않은 그런 어떤 부분을 몰아갈 수 있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5.5에서 6점 사이 정도 된다. 이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 5.5점이라는 불합격 점수를 받으신 것 같고 오늘 이 점수를 저희가 7점 이상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 먼저 은지 씨가 실제 면접장에서 받았던 질문들을 남유진 캐스터가 정리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은지 씨는 지난 공채 시즌에서 아쉽게 면접 기회를 얻었지만 아쉽게도 합격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과연 실제 면접장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은지 씨는 이번 모의 면접과 컨설팅을 앞두고 실제 면접장에서 받았던 질문들을 복기해서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1분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 또 직무에 대한 이해, 그리고 퇴사 이후, 또 간호사로 근무했을 당시 응급실에서 예상치 못했던 경험, 또 스트레스 해소 방법, 그리고 동료를 도와준 경험, 또 자신이 가진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모든 기업으로 공통적으로 받은 질문은 바로 퇴사 이유였는데요. 아무래도 이 은지 씨가 간호사로 재직을 했다가 퇴사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압박 질문 또한 피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은지 씨는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또 이 답변을 인사 담당자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을지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은지 씨의 약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상반기 합격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남유진 캐스터가 마지막 부분에 짚어주셨던 질문이 바로 퇴사 이후에 대한 질문인데 어제 맞쌤하고도 짚어보기도 했던 부분이기도 하죠. 먼저 그럼 은지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답변은 응급실은 항상 죽음을 직면하는 곳이었고 울고 있는 보호자와 임종을 본 후에도 다른 환자를 보면서 돌봐야 하는 것이 힘들어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네, 은지 씨처럼 같이 퇴사 후에 이직을 준비하는 지원자라면 이런 식으로 답변을 많이 준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현 쌤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지원한 직무에 관련된 부분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업무에 관련된 부분 안에서 내 나름대로의 그 업무를 유연하게 이끌어가는 그 자기 회복력?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업무에서는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직무 자체가 앞에서 고객들하고 어떤 형태가 됐든 릴레이션십이 있는, 그리고 지원한 직무들도 상당히 그러한 고객과의 그 접점에서 있는 직무들이기 때문에 나름 내가 그 업무에 관련된 부분 안에서 그 업무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관뒀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은 사실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가 않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실 제가 그 업무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전문성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제가 업무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제가 그 상황을 넘길 수 있는 내 나름대로의 그 방법론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을 나름 생각하고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사실 업무의 전문성과 제가 만족하는 이 부분이 괴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해서 사실 이런 부분을 좀 끌어가려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면 내 나름대로의 내 미래 그리고 내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 전문성을 좀 키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고민들이
고민들이 바탕이 돼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전후 이러한 그 맥이 연결이 되는데 사실만을 이야기하신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곳에 와 있는지 그 부분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제 마쌤도 그렇고 오늘 정현 쌤도 그렇고 이 퇴사 이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한 답변 아니다. 이게 진심은 느껴지고 감정적으로 다가오긴 하는데 어떤 직무에 대한 그런 만족도나 그런 부분에서 잘 다가오지가 않아서 약간 수정을 해주셨고요. 네. 이외에도 면접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는데 좀 이런 질문이 나는 대답하기 어려웠다는 질문들이 있었나요? 네, 저는 초반부터 의도를 알지 못하는 질문 하나 받았었는데요. 그게 은지 씨 뭐 간호사 이제 그만두고 적극적으로 구직만 하시는 거죠?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뉘앙스가 이게 퇴사자를 별로 안 좋게 부정적으로 좀 생각하나? 재직하고 이직 준비한 사람들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뭐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그분들을 뭐 납득히 하기 위해 그냥 얘기를 했어야 되는지 아니면 네, 저 적극적으로 구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했던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적극적으로 네. 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만 대답을 하셨고요. 네. 괜찮은 답변인가요? 사실 그 의도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그렇게 그 업 자체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들여서 내가 얻었었던 자리를 나왔는데 사실 그러한 과정에 있는 이 위치에서 만약에 또 들어온다라고 하면 또 그렇게 쉽게 관두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그 뉘앙스가 바닥에 깔려 있는 거고요. 네. 그 절실함이라든지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인데 그게 아마 어필이 되지 않았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 부분이 아마도 그 면접관이 질문한 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보다도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면접관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름 굉장히 많은 고민과 갈등이 그 결과물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 고민을 많이 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전달이 되니까 그 안에서 아마 다음 질문이 굉장히 소프트하게 날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중고 신인이라고 하는데 1년 정도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사실 그 채용 시장에서 1년 정도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고신이라고 하게 되면 한 2년, 그 2년 반, 뭐 3년 요 정도거든요. 3년 미만. 근데 1년 정도 하시고 내가 뭐 잡채인지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은 약간 조금 경솔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네. 네,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여쭤봤을 확률이 높아요. 네. 자, 그러면 은지 씨가 실제로 면접에서 어떤 인상을 주는 지원자였는지 그리고 어떤 취약점이 있고 어떤 강점이 있는지 저희가 실제 면접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실제 면접을 하기 전에 은지 씨의 1분 자기소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카메라 보시고 준비되면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언더라이팅 직무 지원자 한은지입니다. 저는 응급실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제 간호사복 주머니에는 항상 환자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주신 귤, 커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환자 보호자분들과 갈등도 많았고 또 제가 항상 웃고 예쁜 말씨를 쓰는 간호사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마지막에 신뢰를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생명을 업으로 한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환자의 미세한 소리, 그리고 세세한 모니터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제 말보다 몸이 먼저 환자에게 달려갔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언더라이팅을 하면서도 제가 삶의 안전망을 지킨다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계약을 인수하는 것들을 정말 세심하고 꼼꼼하게 심사해서 그 누군가의 타이밍에 보험금이 잘 돌아가고 그때 제 진심이 느껴질 수 있도록 업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네네. 지금 세심하고 그 중요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저 그 근거는 일단은 응급실에서도 항상 환자의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발견해내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환자들의 그 미세한 요인이나 이런 걸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무 기록도 저희가 간호사가 그냥 의사의 처방을 따르는 게 아니고 스크리닝하고 거기서 걸러야 됐기 때문에 같이 그만큼의 지식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세세함을 길렀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연쌤의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저는 은지 씨에게 시작하기 전에 말이 너무 빨라져요. 네, 이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답변할 때 떨지 마시고 차분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0분 정도 정연쌤이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본인이 지금 지원한 직무에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 내가 왜 이 직무에 가장 적합한지에 관련된 부분을 아마도 경험을 좀 통해 가지고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전 이 비즈니스가 왜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호사였기 때문에 누군간 죽고 누군간 예기치 못한 상황에 얻을 수 있고 또 공공보험이 이렇게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 사보험이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줘야 했습니다. 전 현장에서 이걸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 비즈니스가 왜 필요한지 알고 동기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전문성에 관련된 부분을 논할 때 내가 경험한 것 외에 사실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험 심사라든지 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보험은 질병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저는 응급실에서 내과, 외과, 정신과 이런 다양한 질환들의 환자들을 볼 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도 받고 암이 있는 환자의 가정들도 받고 이분들의 삶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 보험업에서 제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 나름대로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심리적으로 지지를 많이 받는 부모님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장 멘토가 되고 있는 어머니에게 많이 의지를 하고요. 친구들과 술도 마시고 노래방도 가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주위에 그런 어떤 지인들을 활용한다라고 하는데 나의 인간관계의 폭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의 인간관계는 그렇게 넓지도 않지만 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제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제가 마음의 문을 닫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취업만 해야지. 근데 그때도 정말 저를 생각해주는 친구들이 10명 이상이 저에게 계속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고 하면서 정말 제가 인간관계 잘 맺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업무 시 아마도 굉장히 많은 그러한 불특정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지션이에요. 네. 그러니까 윽박지른 고객들도 있을 거고 내 나름대로의 그 상황을 좀 원활하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그 상황을 원활하게 넘길 수 있었던 방법은 끝까지 경청하고 피드백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이 아무리 비논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고 저에게 계속 지적을 하더라도 끝까지 그분들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청을 한 뒤에 오해했던 소지나 제가 잘못했던 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피드백 해드리면서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해 갔던 것 같습니다. 피드백을 해주셨다라고 하는데 그 상황이 피드백이 되던가요? 네. 네, 저도 처음에는 이 상황만 그냥 봉합만 하면 되지. 예를 들어 그냥 응급실에 가지고 있는 고객 상담실이나 법무팀 이런 데 시스템에만 넘기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청을 하고 피드백을 했을 때 오히려 환자분들이 더 공감하고 일이 그냥 봉합되는 게 아니라 해결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일이 봉합되고 해결됐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인데 최근에 내가 경험을 하면서 그러한 상황을 내가 당했을 수도 있고 내가 그걸 실제 상황에 관련된 부분으로 진행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됐을 수 있고 최근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병원에 있을 때 말고. 병원에 네네. 있을 때 말고요.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병원 사례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서. 저는 최근에 버스에서 했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버스기사 아저씨, 제가 카드를 잘 챙기지 못해서 버스기사 아저씨에게 카드를 잘 찍지 못해서 버스가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버스기사 아저씨께서
왜 이렇게 사람이 준비성이 없고 왜 그러냐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을 그냥 끝까지 경청하고 정말 버스 기다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례가 생각납니다. 네, 그 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일단은 저도 그렇게 윽박 지르는 아저씨가 참 믿지만 그 아저씨도 지금 운전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내가 남을 좀 도와주거나 했었던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남에게 호의를 베풀었었던 상황? 저는 최근에 제가 마지막으로 응급실 그만두기 전에 그 응급실은 항상 공과 사가 존재하는 생과 사가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친구들이 진짜 정말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좀 어깨 한번 두드리면서 먼저 이렇게 한번 웃어주고 수간호 선생님한테 혼날 정도로 약간 유머 있게 해주고 그랬던 점들이 생각납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5글자로 좀 표현한다고 하게 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다. 저 지금 피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즐김에 관련된 부분을 좀 절실함에 관련된 부분을 뭐 지금 상황을 빗대어서 좀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까 컨설턴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떨림이 선생님께 평가받는 게 아니고 제가 진짜 이 업무를 하고 싶고 그래서 오는 떨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러면 내가 직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예요, 본인의? 저는 제가 직무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이 산업군에서 10년 더 이상 거기서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이 비즈니스에 대해 정말 끌리는가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험업은 제가 현장에서 진짜 필요성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금 안타깝거나 절실함에 관련된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분명히 그 업무를 하면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일을 선택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 나는 어떠한 그 심사 아니면 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포부가 뭐가 있을까요? 다른 지원자들에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차이점을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보험 시장이 이제 건강한 사람들의 시장이 아니라 유병자들의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그분들에 대한 니즈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심사를 다른 사람보다 더 꼼꼼하고 그리고 더 공감하면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에 도움이 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아무래도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보험업은 고객 중심의 가치로 가고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만의 이득을 위한 게 아니고 제가 고객과 보험사의 임계점을 찾는데 그때 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임계점이라고 하는 게 본인이 생각하는 임계점이 어떤 부분의 임계점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일단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도 보험 시장에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임계점? 그렇지만 보험사도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런 네. 어떤 접점이 네. 어느 정도 시장이 되는 것 같아요? 시장으로 논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응급실에서 이렇게 봤던 환자 중에서 건강한데 급성기로 오는 환자들보다 만성 질환이 또 급성기로 발현하거나 이런 환자들이 거의 80% 정도였어요. 제가 이 표본은 좀 작지만 아마도 유병자 시장이 정말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이 정도로 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짤막하게. 저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5분이란 시간은 절대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제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언더라이팅을 할 때도 이 시간을 정말 그때처럼 잘 써서 심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지 씨 목소리 떨리는 목소리처럼 네, 저희도 저희까지 떨리네요.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은지 씨 어떠셨나요? 많이 떨리셨나요? 지금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저 조금 더 강하게 했죠. 왜 울리셨어요? 사실 면접장에서는 이런 어떤 분위기는 아니죠. 사실 굉장히 좀 프리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조금
타이트하게 조금 한번 하면 좀 우리가 좀 트레이닝이 되고 단련이 되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유, 네. 사실 뭐 1대1로 일단 이렇게 면접을 하는 경우는 거의 뭐 최종 면접 가야지만 편안하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지 이런 어떤 상황에서 제가 뭐 그 울리려고 한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내가 경험한 거 기준 안에서 내 머릿속이 그냥 고착화돼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떨쳐버려야 되고 이 면접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상황에 관련된 부분만은 논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우리가 좀 보험 쪽 관련된 부분 특히 더 그러니까 일반화되게 조금 환경을 열어놓고 내가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있고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있고 이 관심사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사실 그런 질문이 훅 들어와요. 네. 사실 훅 들어오게 되면 내가 생각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아까 바로 당황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느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상황을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고 대처하는 부분 역시 사실 조금 뭐 긴장은 했지만 뭐 유연하게 잘 그 상황을 모면한 거는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5글자 요거는 제가 그 모의 면접에 제가 사실 면접장에서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긍정적인 키워드로 이야기를 말씀하셔라. 그러면 이게 사실 면접관들 안에는 그 지원자가 부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긍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 생각에 관련된 부분을 바로 캐치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내 나름대로 그 전에 이제 방송하기 전에 저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 말씀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사실 멘탈에 관련된 부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제가 좀 받아서 아마도 직무에 관련된 부분으로 내가 경험한 것들을 조금 더 좀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분명히 방송 전에는 정효쌤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하셨는데 면접에서 이렇게 또 울리시고 새해부터 진짜 믿습니다. 그래도 은지 씨가 면접을 하면서 본인이 가장 또 아쉬웠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엔 어떤 게 제일 좀 아쉽다. 내가 왜 이렇게 대답했지 하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이번에는 제발 면접관의 의도 좀 생각하고 동문서답하지 말자 했는데 이게 답변만 생각하다 보니까 또 면접관이 질문했던 걸 까먹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이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고 제가 일단 우선적으로 중요한 건 차분한 마음 이게 좀 저한테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거 너무 급해요. 뭐 스터디를 하거나 할 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받지 않았었나요? 많이 받았습니다. 그쵸? 네. 많이 받았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고치려고 노력을 했었나요? 저는 의식적으로 그래 제가 여기 마음에 한 끈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래요? 이게 자꾸 다 풀려버리네요. 그 끈을 좀 놓아주는 것처럼. 그 끈을 보지를 못했어요. 네, 이걸 좀 꽉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효쌤이 좀 이런 멘탈적인 부분도 포함해서 오늘 면접 답변이나 이런 것들 중에 보완해야 될 점을 좀 우선순위로 해서 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딱 느낀 건 제가 그냥 뭐 1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경험이 너무나 많은 부분을 내 몸에 지금 체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떨쳐내고 그 시각을 지금 한 1년 정도 취업을 준비를 하셨잖아요. 하면서 내가 나름대로 봤었던 상황들을 중간에 한두 개씩만 사례로 조금 넣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일관되게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들은 것 같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이게 리와인드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좀 들었었던 게 첫 번째 제가 지적해주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좀 빠르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나는 점이 어떻게 그렇게 일관적으로 똑같이 속사포처럼 빠르지? 뭐 이거. 그래서 아마도 그 시간을 중요시하는 포지션에서 아마 업무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경험학적으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쉽게 떨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노력을 좀 하실 필요는 좀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저는 오늘 들었던 느낌이 간호사분들이 뭐 설명할 때 굉장히 말씀을 빠르게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받았거든요. 좀 직업병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지 씨 이미지가 굉장히 차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템포를 조금만 늦추고 답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오늘 면접 진행하면서 아니면 그 전에 면접을 준비할 때나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정효 쌤에게 한 가지 정도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사소한 질문인데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면접관님들이 이렇게 많으시잖아요. 저는 시선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선은 네. 그냥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앞에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앞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면접관들 그냥 너무나 의식해가지고 막 이렇게 끄덕하는 거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면접관 입장에서 그냥 편안하게 내가 주시할 때 내 앞에 있는 면접관 기준으로 그냥 주시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그냥 말씀을 좀 해드려요. 네. 어디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딱 내가 면접 자리에 딱 앉았을 때 내 앞에 있는 면접관 그 면접관하고 그 시선을 맞추려고 하는 건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뭐 입 언저리 정도 보면 조금 더 편안하시잖아요. 그렇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주시를 하고 하시면 크게 상관이 없다. 네. 은지 씨 뭐 그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를 보셨나요? 저는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봤거든요. 나눠서? 네. 그게 면접장,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면접관을 하면서 느끼는 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짜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인위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 긍정적인 그러한 뭐 제스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장 딱 오게 되면 굉장히 막 이러신 분들 계세요. 네, 그래요. 이거 끄덕끄덕하고 막 이렇게 보고 막 그러면 굉장히 이게 시선이 되게 들으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시선이 분산되다 보니까 사실 산만하고. 그건 별로 저는 이제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 다소 그냥 뭐 한두 번 이러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너무 과도하게 이러면 사실 그거는 좀 딱히 저에게는 긍정의 요소를 받아들이진 네.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인위적인 네.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말까지 빠르면 오히려 더 부담을 그쵸. 느끼실 사실. 것 같은 생각이 그리고 들어요. 손 제스처가 상당히 커요. 네. 네. 그게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내가 면접관에게 시선을 좀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는 괜찮은데 네. 사실 조금 그 범위를 조금 줄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은지 씨는 오늘 했던 방송 모니터링을 좀 많이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정연 쌤과 또 이렇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자소서 컨설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잡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죠.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는 코너 스펙 감별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나는 맞고 남들은 틀리다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저럴까 싶죠. 그건 아니죠. 네. 별로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 요새. 너 있잖아. 속상하기도 하고 이기적이지 않을까요? 그럼 생각이 다른 누군가를 틀렸다 한 적 없나요? 얘는 있어 확실히. 나 있는 것 같아. 사실 저도 있죠. 다양한 생각이 존중받는 사회, 서로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파로 인한 피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실내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외출 시 방한용품을 꼭 착용하십시오. 수도 계량기 내부는 헌옷등으로 채우고 노출된 보일러 배관은 보온재로 감싸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간 외출 시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 동파를 예방하십시오. 비닐하우스나 축사 내부엔 단열재, 보온재 등을 설치하고 양식장 어류는 미리 월동장으로 옮겨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파, 미리 대비하여 안전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첩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명실상부 잡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죠.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는 코너 스펙 감별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노혜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혜윤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고인기업은 서구 동대신동 소재의 동아대학교 대신요양병원입니다. 회복기 재활 환자에 대한 전문 재활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학교법인 동아학숙에서 2019년 4월 개원 예정으로 의료기술직, 간호직, 일반관리직군 등 대략 200여 명의 정규직 채용한다고 합니다. 지원 자격은 직종에 따라 해당 면허증 소지자 및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경력자 지원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2,100만 원에서 연봉 4,100만 원이며 경력에 따라 면접 시 급여 조정 가능합니다. 현재 부산고용센터에서 채용 대행 중으로 서류 접수 마감은 1월 18일까지이고 자세한 세부 일정 및 직종 설명, 지원 자격은 워크넷에서 확인 가능하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은 워크넷 확인 후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각 부문에서 200여 명을 채용하는 대규모 채용 소식입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접수 마감일 참고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함안군 법수면 소재의 한국주광 주식회사입니다. 1차 금속 제조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전기, 전자설비 조작원 2명입니다. 공장 내 기계 설비 보수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 경력 5년 이상자 지원 가능하고 제강 공장 유경험자는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까지 근무로 급여는 연봉 4천만 원 이상이며 경력에 따라 면접 시 급여 조정 가능하고 복리후생으로는 기숙사, 차량 유지비, 자녀 학자금 지원, 명절 귀향비, 휴가비, 월동비 지원 등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으로 관심 있으신 분은 워크넷 확인 후 자사 이력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년 이상 경력의 전기 전자설비 조작원 2명 채용합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니까요. 빠르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전주의 이효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오늘 전주에는 어떤 소식 올라와 있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지역 업체는 주식회사 오선입니다.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수문 제작 설치업체에서 기계 설계 및 제작, 설치 업무를 담당할 공업기계 설치 정비원 4명을 채용합니다. 학력 및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기계 설계 업무를 수행하실 분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근무 가능하신 분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의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급여는 월급 200만 원에 상여금 100%가 있으며 면접 시 급여 협의 가능하다고 합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회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구인건으로 공업기계 설치 정비원 총 4명 채용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전해주시죠.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대륜산업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에 소재하고 있으며 환풍기, 열교환기 제조 및 도소매 업체에서 제품 개발, 기계 기구 설계 및 문서 관리 업무를 수행할 산업용 전자제품 개발 기술자 및 연구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고졸에서 대졸까지 지원 가능하며 경력은 무관하다고 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전산응용기계 제도 기능사 취득자, 동종업계 전자기계 설계 업무 경력자, 운전 가능자, 차량 소지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의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연봉 2,6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며 상여금 400%가 별도로 있으며 면접 후 급여 결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복리후생으로는 성과금 지급, 장기근속수당 지급, 차량 유류비 지원, 연차수당, 중고등학교 자녀 학자금 지원, 회사 리조트 콘도 이용권 등이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우편이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업용 전자제품 기술자 및 연구원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니까요. 빠르게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북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 현실, 취준생들이 기댈 곳은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스펙 쌓기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스펙도 스펙 나름입니다. 사람에게 맞는 옷이 있듯이 이 스펙이 과연 내게 맞는 걸까 고민하는 취준생 여러분들도 정말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취준생 맞춤 스펙 감별 프로젝트 스펙 감별사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스펙 감별사는 잡정보센터의 취업 요정이죠. 위포트의 차코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코치님 벌써 1월 중순이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 세운 계획들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점수로 매기면 몇 점 정도 성과율을 보이고 있죠? 매길 수는 없습니다. 아, 일부러 안 매기시는 거 아닌가요? 뭐 며칠 안 됐기 때문에 네. 인생은 깁니다. 아하. 1년 길게 보고 아. 연말에 좀 점수를 매기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미꾸라지 잘 같이. 피해가시는데요. 차꾸라지. 어감이 좋진 않네요. 제가 전혀 예상 못한 단어여서 되게 영리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분은 또 어떻게 새해 계획을 잘 이루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신세미 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고딩이라고 할 뻔했네. 정보센터의 대표 중고등이죠. 아, 네. 어제 차코치님도 저한테 후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중고등이요? 방송 보신 후기 직접 말해주세요. 예, 잘 봤다고. 잘 본 거니까면 어떻게 정말 잘 봤습니다. 정말 잘 봤다. 어제 카톡 프로필명을 중고딩 내신 영어학원으로 제가 하루 바꿨습니다. 바꾸셨어요. 네. 아, 진짜요? 유익했습니다. 네. 정말요? 뭐 그렇게 놀라시죠? 중고딩이라고 바꾸셨어요? 네, 중고딩 내신 영어학원으로 프로필을 하루 바꿨습니다. 아, 네. 굉장히 또 저를 위해서 오프라인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연결고리. 인상 깊으셨나 봐요. 네. 네? 예상외로 이렇게 또 중고딩으로 바꾸셨다고 네. 하니까 신세미 캐스터는 새해 계획 잘 돼가고 있나요? 제 계획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거였죠? 제 가족 사진 찍는 거예요. 맞다. 네. 아직은 안 되겠습니다. 날이 좀 풀려야. 2019년도에 가족 사진 하나만 이루면 되나요? 가족 사진도 찍고 영어 공부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좀 학원 알아보고 있나요? 네. 목소리 너무 떨리는 거 아니에요? 염소인 줄 알았어요. 영어학원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좀 지켜줄까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어떻게 할까요? 좀 부지런히 저도 열심히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좀 부지런히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신세미 캐스터가 스펙 감별사 신청 방법을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코너에서는 한국직업방송 잡정보센터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차코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스펙에 관해서 고민과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스펙에 관해 고민이 있다면 주저없이 취업대학교에 오셔서 많이들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신청해 주신 분들은 방송 끝에 한 분을 추첨해서 소정의 작은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은 어떤 스펙에 관한 고민들이 있는지 첫 번째 분은 외국에 있는 분 같습니다. 신세미 캐스터가 바로 읽어주시죠. 네, 아이디 한국 가고 싶다. 27살 남자분이고요. 네. 모스크바 고등경제대학교에서 역사학과 현재 재학 중입니다. 토르플 3급, 토익이 940점, 토스가 레벨 7, 그리고 폴란드어 B2 있고요. 경력으로는 수출 상담회 및 코트라 모스크바 통번역을 25번 이상 하셨다고 합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곳이 대기업의 해외 영업, 통번역 프리랜서 원하고 있고요. 집이 많이 어려워서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31살의 졸업인데 나이가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미리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뭐를 준비하면 국내에서 취업이 쉬울까요? 지금까지 너무 힘들어서 최대한 천천히 준비해 놓으려고 합니다.
지금 27살이신데 31살 나이에 취업 전선에 뛰어들게 될 것 같다라고 미래형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분에게는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네. 예, 일단은 토르풀 3급을 받았다는 건 굉장히 높은 점수를 의미합니다. 굉장히 준 원어민에 가까운 수준으로 그 러시아를 구사하실 수 있다는 거고 폴란드어를 또 하실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상식이란 표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어학이면 그냥 통번역 대학원에 간 다음에 통번역사로 프리랜서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기가 쉬울 텐데 사실 이분이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걸로 봐서는 좀 안정성 있는 취업을 국내 대기업 중심으로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러시아어를 우대하는 대기업, 특히 물류 대기업들의 취업이 앞으로 몇 년간 더 지속이 될 거라는 전제하에 그런 곳으로 취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몇 군데 찾아보니까 CJ 대한통운에서 G트랙이라고 물론 올해 그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학부생들 한 2학년, 3학년 국내 혹은 해외 대학생들 중에서 어학이 좀 뛰어난 분들에 대한 글로벌 전형들이 존재를 합니다. 관련 전형에 일찌감치 지원을 하셔서 가점을 좀 인턴 근무를 방학 기간 동안 국내에 오셔서 하시면서 본인의 그 러시아어의 강점을 살리면서 취업을 이어가신다면 분명히 본인이 대기업 입사에 대한 약간의 희망이 조금씩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께서 적어주신 해외 영업, 통번역 프리랜서 물론 다 존중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 영업은 상식적으로 지금 본인 외에도 러시아과 관련된 해외 영업 담당자를 신입으로 뽑는 일은 거의 드물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지원보다는 물류라던가 포워딩, 항만 하역 쪽 이런 좀 러시아와 교역이 이루어지는 업체 내에서 본인의 노어 강점, 노어라고 하니까 좀 나이 든 것 같은데 러시아어의 강점을 좀 살려서 진행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통번역 프리랜서 일은 그냥 서브로만 좀 챙겨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본인이 학업을 이어가셨을 때 이 역사학을 좀 살리시는 취지로 간다면 그건 또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취업으로는 살릴 수가 현재로서는 없다라는 점, 그리고 본인이 면접까지 가게 된다면 굳이 왜 역사학을 왜 굳이 해외 가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뭐 갖고 계시다면 다행인데 그러한 좀 논리적 측면의 어떤 대비까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의 해외 유학에 대한 이해도가 도피가 아니라 본인의 명확한 판단 기준 아래 이루어졌음을 좀 어필해 주시는 노력까지 사이드로 좀 부탁드립니다. 일찍 시작을 하시는 거니까 천천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어는 살릴 수 있는데 역사학은 이게 취업적으로 연결을 못 시키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그런데요. 실제로 세부 전공이 나오거나 어떻게 공부할지에 따라서 살릴 수 있는 정도가 나오진 않을까 싶고요. 뭐 하여튼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바로 또 두 번째 시청글이 있어서 신스미 캐스터가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아이디 전지현 1호 팬님입니다. 학교가 서울 하위권에서 영어와 예술학 전공했고요. 학점은 3점 후반대, 그리고 토익 점수가 800 초반, 토스는 레벨 6 있습니다. 자격증은 워드 2급, 한문 2급 있는데 옛날에 딴 거라고 하고요. 입사를 희망하는 곳이 현대카드 기획 원하고 있는데 서류 광탈일지 걱정이 됩니다. 일단 토익 점수부터 높여야 할지 이제 시작이라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전지현을 좋아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현대카드 기획 부분이라고 지원 분야고 굉장히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분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서 코치님이 조언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요. 전지현 좋아할 때가 아닌데 저도 사실 전지현 되게 팬이거든요. 아무튼 일단은 현대카드 기획이 어떻게 채용이 이루어지는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물론 작년엔 채용이 극히 드물었지만 신입으로서는 상반기 때 썸머 인턴, 그러니까 5, 6월 달에 공고를 내서 여름방학 기간 동안 인턴 전형을 하고 하반기 때는 그냥 공채를 진행을 했던 게 일반적인데 사실 업황이 좋지 않은 관계로 지금 이 상태에서는 기획 분야가 이번 상반기 채용이 있을지 자체가 좀 약간 걱정은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획 분야라고 하는데 이 기획 분야 안에도 할 게 되게 많거든요. 사업, 전략관리, 리스크, 운영, CS, 뭐 경영 지원, 뭐 인사, 뭐 되게 골고루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1호 팬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좀 분명히 본인 노선을 잡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력사항을 봤는데 하우스 어셔가 있습니다. 이제 콘서트장이나 공연장에서 검표, 수표를 하는 일, 고객님들께 안내를 해드리는 일을 6개월 동안 하셨다고 했는데 이건 오히려 매장 관리직이나 서비스 운영에 가까운 쪽의 경험이십니다. 이 경험을 살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경험이 기획관리 쪽에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를 본인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현대카드 기획 분야는 확실히 지원자의 스펙보다는 지원자의 특별한 에피소드나 경험, 지원자 그 자체의 강점을 갖추던지 아니면 지원자가 지원하는 기획 분야 하위 개념의 직무들 중 어떤 직무에 필요한
직무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좀 어필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따라서 본인이 지금 어필해야 될 포인트가 잘못됐기 때문에 서류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토익 점수보다 높아야 되나요라고 하셨는데 본인께서 공기업을 지원을 병행하실 게 아니라면 지금 토익보다는 영어 말하기 점수를 그나마 높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것 또한 이번 달 내에 승부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본인께서 기획 희망하시니까 계획을 좀 많이 짜시는 편이라고 한다면 그냥 냅두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전형 자체에 대한 대비를 해주시고 경험 선택을 분명히 해서 이렇게 서류 자체에 보는데 좀 집중해 주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가 공고가 뜰지 안 뜰지 자체를 모릅니다. 카드업계나 캐피털업계 현황이 좋지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원의 폭을 넓혀서 최대 금융권 혹은 보험사까지 지원을 영업관리 쪽으로까지 넓히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꼭 유념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제 얘기가 잠깐 받아들이시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냥 내가 취업을 한다는데 뭐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예, 어렵습니다. 그 상반기에는 뽑는 인원 규모 자체가 적기 때문에 언제까지 본인의 좀 뭐랄까요? 1순위만을 희망하는 식의 접근이 하반기라면 제가 어떻게 추천을 드리겠지만 상반기는 뽑는 티오가 적기 때문에 기획 안에서 영업관리 안에서로 좀 범위를 두 축으로 두시고 업종을 다양하게 해서 최대한 합격을 하시고 공백기를 줄이는 쪽에 좀 포커스를 두셨으면 하는 게 제 마지막 조언입니다. 네. 자, 오늘 차코진님과 함께 두 가지 사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쭉 함께 사연들을 다뤄주셨는데 오늘 사연을 포함해서 취준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금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시기는 사실 고민이 많은 시기죠. 내가 계획을 한 거 한 달 전이나 보름 전부터 계획했던 게 잘 진행이 안 돼서 굉장히 좀 속상하시고 짜증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짜증낼 시간에 계획을 다시 짜시고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거니까요. 적어도 다음 달 이맘때 이 질문을 제가 다시 받고 다시 답변했을 때 나 계획한 거에 절반은 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세민 캐스터도 우리 취준생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졸지 말고. 졸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여러분 요즘 참 많이 힘든 시기라고 말을 하고 또 취업인 뉴스나 뭐 저희가 취준생 인권위원회 하면서 얼마나 사정이 어려운지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올해가 시작한 지 뭐 이제 보름이니까 더 힘내셔서 앞으로 남은 뭐 10달, 11달 더 열심히 하시면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응원의 끝으로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위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잡정보센터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5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